자, 오늘 배우실 거는 뭐냐면요. 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홀이라든지 카운터 부어, 카운터 쉐이킹, 탭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자체적으로 이런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걸 만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구멍을 두세 번씩 뚫어가지고 이런 형상들을 만들었는데, 이 솔리드웍스는 이런 그 형상들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거를 이제 배울 건데요. 먼저 그 파일에 새 파일이죠.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에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하나 잡겠습니다. 스케치는 정면에다 스케치 잡아주시고 요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평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사각형은 가로가 120, 그 다음에 세로가 50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는 네 방향으로 5mm씩 못따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실제 판때기 형상이 그려진 거고요. 거기 치수가 하나 누락되어 있는데 두께는 20mm에요. 20mm라고 표기 좀 해주시고, 두께 그 단면 A-A를 보시게 되면 거기다가 높이 20mm 좀 적어주시고, 그래서 돌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높이는 20. 일차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그 우리 피처 툴바이죠. 피처 툴바에 보시게 되면 여기 끝나는 부위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구배 형상 옆에 보면은 동그라미에 이제 반짝반짝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구멍 가구 마법사인데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구멍 가구 마법사라는 아이콘 명령어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뜨시죠? 자, 얘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은 바로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유형과 위치가 있는데, 유형과 위치. 먼저 위치로 넘어갑니다. 위치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 먼저 내가 구멍을 뚫고자 하는 면을 선택해야 돼요. 면 클릭.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뜰 거예요. 저처럼. 뜨죠? 면을 선택하면 그 면 위치에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미리 보기가 뜹니다. 그 상태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클릭. 현재 이 위치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해야 돼요. 치수. 자, 치수 명령어 눌러주시고, 이 점과 세로 또는 가로 높이 그 거리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거리는 왼쪽 기준으로 25mm, 그 다음에 높이 반대쪽도 25mm죠. 25, 25를 넣어서 구멍 위치를 맞춰줍니다.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고, 이번에 유형 치수 확인 버튼이에요. 이거 확인 버튼 누르라는 게 아니고 치수,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유형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도면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건 그 파이 8짜리 구멍 형상이잖아요. 일명 핀이라는데 핀. 자, 핀 형상은 어디 있냐면 구멍 유형에 가시게 되면은 세 번째 칸에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칸에 핀 형상이에요. 핀. 그래서 표준 규격은 우리 KS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표준 규격 KS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사 여유값이 아니고요. 우리는 맞춤핀 구멍 또는 드릴 크기 둘 중에 하나죠. 맞춤핀 구멍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드릴 크기에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관통 개념이라서. 그 다음에 구멍 스펙을 보시게 되면은 구멍 크기 있죠? 구멍 크기가 몇 파이냐? 8파이. 8파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라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해주세요. 이걸 체크해야지만 내가 지금 현재 요 형상의 치수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8mm라는 게 아마 여기 뜰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관통할 거냐 뭐 할 거냐 떠요. 요거는 당연히 관통이겠죠.
관통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카운트 싱크 할 거냐고 뜨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죠. 옵션은 무시. 옵션은 노체크하세요. 노체크 체크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핀 다 완성된 거예요. 그죠? 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이제 구멍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창에 보시게 되면 파이 8mm짜리 맞춤핀 구멍 1이라고 해가지고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 두 번째 다시 9번 가고 마법사 가셔가지고 두 번째 마찬가지 위치도 들어가셔서 면 클릭, 그 다음에 점 클릭, 그 다음 치수 기입하시고, 치수는 요 거리가 25mm, 그 다음에 높이는 또 마찬가지 25mm, 그 다음에 치수 확인 버튼 또는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혹시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종료가 되면요, 두 번째 구멍 가셔가지고 피처 편집 들어가세요. 아직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카운트 보어예요. 카운트 보어는 어딨냐면 여기 첫 번째 아이콘에 있는 게 카운트 보어예요. 카운트 보어 눌러주시고, 마찬가지 얘도 표준 규격 KS고, 그 다음에 구멍 붙이 볼트는 KSP1003에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멍 스펙은 여기 도면 그 단면도 A-A를 보시게 되면은 그 제일 작은 파일을 보세요. 제일 작은 파이가 9죠. 이 9라는 뜻은 볼트 M8짜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M8. 그러므로 여기에는 M8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 크기 정의 표시,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체크해 주시고, 그럼 치수가 나올 거예요. 자, 제일 작은 파이 9mm, 그 다음 제일 큰 그 볼트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 14파이, 그 다음 깊이가 8mm. 지금 도면상에 있는 조건과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안쪽 카운터 싱크는 체크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노체크.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카운터 보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면 클릭, 위치 상태에서 면 클릭, 점 클릭, 그 다음 치수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 높이, 그 다음에 유형 가셔가지고 유형. 자, 얘는 이제 카운트 싱킹이잖아요. 카운트 싱킹은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요거 두 번째 칸 카운트 싱크. 카운트 싱킹 가셔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 규격 KS, 그 다음에 마찬가지 유형 놔두시고, 크기는 마찬가지 얘도 M8 개념이죠. 제일 작은 파이가 9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또 치수가 나와요. 그럼 9mm, 17.5mm, 그 다음 92도. 제가 이 조건으로 지금 도면을 그린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통시켜 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접시, 카운터 싱킹, 접시 머리 볼트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완성된 거고 들어가는 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탭 들어갈게요. 탭도 마찬가지 면 클릭, 점 클릭, 그 다음 치수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높이 넣어주시고 25mm. 그럼 다 됐으면은 또 유행 가셔가지고 탭은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에 있네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 규격 KS, 그 다음에 유형은 탭 구멍, 그 다음 구멍 스펙은 M8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M8을 넣어주세요. 그냥 일반적 M8 넣어주시면 돼요. M8 피치 값 넣어줄 필요 없고 M8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통, 뭐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체크해보니까 6.8 정도 나오네. 구멍 크기는. 그 다음 옵션에선 두 번째 칸이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죠. 다 됐으면 확인. 이렇게 해서 탭까지 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절단되게 묘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카운터 보아라든지 드릴 구멍은 이걸 좀 활용해 주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구멍 가구 마법사 가셔가지고 위치 가셔서 면 클릭, 점 클릭 하신 다음에 유형에 넘어가셔가지고 조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위치에 치수 넣어주시면 치수 넣어주셔가지고 위치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나서서 저쪽 주줄로 보이나요? 근데 요건 저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좀 해보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건 옵션이 약간 달라지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 요게 나사 같은 경우에는 옵션하고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요. 표기가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2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상은 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이 좀 하도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두 번째 거도 진행할게요. 마찬가지 정면에도 스케치 하나 더 잡아주세요. 정면 스케치. 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100에 100짜리로. 자,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얘는 두께를 한 10mm 정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0mm 정도에서 두께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사각형 100에 100짜리고 두께 10mm짜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100에 100, 10mm. 자, 다 되셨으면은요, 아까 우리 배웠던 구멍 가구 마법사 있죠?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홀을 하나 뚫을 건데, 홀. 치수는 15에 15로 하나 그려주시고요. 15에 15. 15에 15. (15에 15짜리) 구멍을 하나 뚫을 겁니다. 구멍 크기는 10파이로 좀 해주세요. 10파이. 관통이겠죠? 관통 해주시고 10파이짜리로 해서 하나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뭘 배울 거냐면요. 우리 그 스케치상에서 보면은 선형 스케치, 원형 스케치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근데 이제 3D 상에서도 이 배열 개념이 되거든요. 배열. 그래서 오늘은 선형 배열과 원형 배열을 배울 건데 그 배열 개념은 어디 있냐면 여기 구멍 가구 마법사 오른쪽에 보면은 선형 패턴, 원형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이용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형 패턴 들어가시면 선형이 이제 직선 배열 개념, 직선 배열, 직각 배열, 좀 직선 배열,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요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패턴. 자, 선형 패턴 들어가시게 되면은 먼저 방향을 잡아주라고 뜨고 그 다음에 패턴할 피처를 잡으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먼저 방향은요, 이 모델링에 모서리를 찍어주시면 돼요. 모서리. 자, 모서리를 찍어주면 방향이 잡혀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화살표 눌러주면은 방향이 뒤집히고, 그 다음에 거리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한쪽 방향이 15니까 이쪽도 15 따지면 70mm 정도 띄워주시면 70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패턴화 피처인데, 패턴화 피처는요, 여기 패턴화 피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칸을, 자 일반적으로 이 면을 클릭해. 자 면을 클릭하면 잡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면을 클릭하시면 잡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왼쪽 상단에 플러스 기호 있죠. 얘를 누르셔가지고 우리 히스토리 창에 있는 요 파이 10자리 맞춤핀 구멍,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완벽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 괜찮은데, 면은 약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히스토리 창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선택해 주셔라. 내 원하는 그 피처를. 이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또 올릴 거예요. 위로 올릴 때는 방향 2에 가셔가지고 요거 방향 2 마찬가지 모서리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 체크해 주시고, 화살표 방향, 그 다음 개수 거리값 70에 개수 2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이 패턴을 이용한 구멍 4개 뚫는 그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전 시간에 나간 도면 중에, 이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구멍 4개짜리 뚫을 때는 이런 패턴 기능 이용하시면 편해요. 이런 거 이제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이제 마지막 또 설명해 드리고 이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축을 하나 만들 건데, 제가 축을 만드는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여기 면을 스케치 하나 잡아주시고, 면 스케치 윗면에다가,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으라고 했죠. 점은 치수가 50에 50이 되겠네. 센터니까 50에 50.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이렇게. 그럼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십니다. 점 하나만 찍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점 하나를 찍게 되면, 여기다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축을 만들 거예요, 축. 기준면 또는 기준축이라고 하죠. 기준축을 만들 건데, 기준축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참조 영상에 가시게 되면, 여기 참조 영상, 기준면 밑에 기준축이 있어요. 기준축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윗면 있죠. 윗면 상판 면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하나를 찍으세요. 점. 그러면 이 면에 직각인 축이 하나 만들어져요. 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기준 축을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이제 구멍가공 마법사 가셔가지고, 구멍가공 마법사 마찬가지로 위치 가셔가지고 이 면에다가 또 홀을 하나 만들어요. 크기는 똑같이 할게요. 파이 10짜리 핀 구멍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해야겠죠. 치수는 이 중심점과 이 거리값 넣어줄 거예요. 얼마를 넣어주냐? 35mm.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점과 이 점은 수직이다. 동일선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완전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다 되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구멍 하나 만들어줬죠. 이 구멍을 이용해서 이제 원형 패턴. 원형 패턴은 전시간 도면에 있었죠. 전시간 도면 중에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이제 원형 패턴으로 돌리는 거죠. 요거 카운트 보어를. 그 원형 패턴을 돌리실 때 이제 요걸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원형 패턴 가셔가지고 먼저 축 선택. 축은요 요거죠. 파라미터에 가셔가지고 축은 얘를 잡아주시면 되고, 요 축을 쓰겠다. 그 다음에 개수, 전체 각도는 360도가 될 거고, 개수는 8개 잡아볼 거예요. 8개. 그 다음에 패턴화 피처. 패턴화 피처는 요 면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패턴화 피처를 먼저 선택해주고 파라미터를 세팅해야겠는데요. 여기 동등간격 체크해주세요. 동등간격. 동등간격 체크해주시고 전체 거리 넣어주세요. 360도. 그 다음 8개.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8개 구멍 뚫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걸 구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운터 보아 이렇게 카운터 보아로 해서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든지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하시면은 아주 작업하시기가 효과적일 겁니다. 네, 축이 있어야 됩니다. 축을 안 만들어 주시면 이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축을 만들 때는 꼭 점을 이용하셔야 되고, 제가 어디서 그걸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하여튼 설명 여기까지고요. 요거를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요 명령을 활용하셔가지고 구멍 작업하세요. 너무 어렵게 작업하지 마시고.
응? 커팅이 안 되는데. 잠깐만. 너무 크게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60번 진행합니다. 자, 새 스케치 파트에 가셔서 새 파일 파트 새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정면 스케치.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 기능으로 하셔야 돼요. 회전. 반띵을 해야 되거든요. 반띵 하시려면은 여기 원 하나 있어야 되고 반대쪽에도 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을 나눌 수평선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치수를 좀 기입해 보죠. 먼저 왼쪽은 R30, 오른쪽은 R20.
그 다음 전체 거리는 더하니까 8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점을 기준으로 잡을게. 저는 가운데 몰아줘야 되니까 85 나누기 2 그러면 42.5로 해서 이 솔리드 웍스의 원점에 딱 가운데에 몰아줬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구석이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수평선과 이 원점을 잡아서 일치시켜 줘가지고 구석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정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하나 그려주셔야 되는데, 대각선은 탄젠트로 다 묶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두 개의 원호에 이렇게 탄젠트로 선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잘라야겠죠? 자르기.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주시고, 요렇게 형상이 완료되시면 되겠어요. 얘를 180도만큼만 회전 보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그래서 회전 보스 중심축 가운데 180도로 해서 Z 플러스 방향으로 Z 여기 플러스 방향, 여기 왼쪽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방향 맞춰서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덩어리 완성.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두는 스왑 커팅을 이제 진행할 건데, 스왑 커팅. 그래서 스왑 커팅은 솔리드 상의 스왑 커팅이 있고요, 아니면은 곡면상의 스왑을 만들어서 그를 곡면 자르기로 작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스왑 커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곡면 자르기는 안 하고 스왑 커팅으로도 이게 가능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윗면이죠. 안내곡선 그려야 되니까 윗면에다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방향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호를 하나 그려야겠죠. 3.5. 자, 얘도 잘 보셔야 돼요. 원호의 중심점이 그러니까 원호의 중심점에 그 위치값이 나와 있는지, 원호의 중심점에 위치값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원호의 양쪽 끝점에 위치값이 나와 있는지,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얘는 지금 값이 원호의 끝점에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 높이가 12mm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끝점은 12mm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받침대를 기준으로 해서 19mm만큼 또 점의 값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받침대에서부터 19mm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15mm 정도가 그 튀어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15mm만큼 간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 4mm 빼면 4mm만큼이죠. 떨어진 거리가 4mm. 떨어진 거리가 4mm만큼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거기 19라고 써 있는데, 그 19라는 게 받침대 10mm, 그 다음에 그 돌출된 거 있죠? 약간 원기둥 같이 생긴 거, 원기둥. 그 부분 5mm 빼서 4mm만큼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30mm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mm 뺀 30mm 정도가 여기 X값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R값을 넣어주시고, R값은 50. 그러면 이제 완전 정의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치수가 꼭 받침대에서부터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받침대에 있는 그 거리값을 꼭 계산해서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커팅이 좀 불안하니까 얘를 연장시켜 주죠. 연장시켜 주시려면은 이렇게 보조선 하나씩 그려 주셔야 되고,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늘리게 되면은 치수, 그러니까 이 구속이 풀리기 때문에 완전 정의가 다 없어져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점을 찍어서 고정시켜 버리세요. 양쪽 점을 찍고 고정. 그 다음에 이 보조선, 이 지금 선을 늘리게 했던 그런 선들은 다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원호만. 그러면은 이제 그 도면상에 있는 치수의 조건에 부합된 이제 안내 곡선, 즉 경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그려야 돼. 우측면도는 마찬가지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요. 그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기호 누르신 다음에 우측면 클릭해 주시고, 여기 끝에 원의 끝점을 찍어가지고 참조, 그러니까 기준면을 이동시킵니다. 이동이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또 이 우측면에다 스케치를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도면상에 이제 우측면을 보셔야 돼요. 도면상 우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튀어나온 원호예요. 들어가는 원호가 아니고 튀어나온 원호 100자리를 그려달래요. 그러면 원호 100자리를 하나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걸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튀어나온 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 튀어나온 원호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속을 주는데, 먼저 이 선을 먼저 선택하시게 되면 이 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곡선의 끝점을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R100자리의 그 원호의 선을 클릭한 다음에 일치. 1차적으로 작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안내 곡선의 끝점을 찍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원호의 중심 찍고, 수평.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값을 기입하는 R값은 100.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이 너무 이렇게 늘어지면은 나중에 커팅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주의할 점은 이 원호의 끝점은 항상 그 모델링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꼭 삐져나와야 되고, 이렇게 삐져나온 상태에서 얘를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닫아줄 때도 너무 이렇게 삐져나오면 보기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면도의 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상 도형이 완성됐습니다.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자, 곡면의 수협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피처의 수협 컷으로 가셔가지고 형상 프로파일이죠. 그 다음에 경로 안내곡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커팅을 진행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값 계속 유지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요게 혹시 문제가 된지 안지 체크 좀 해주시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스왑 컷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곡면 옵셋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곡면 옵셋은요, 꼭 곡면만 할 필요는 없고 이 모델링의 면도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깎인 면이 있죠? 이 면을 선택하시고 이제 곡면 옵셋 진행하시면 됩니다. 곡면 옵셋 버튼 눌러주시고 요거 아이콘, 그다음 이 면을 찍어주면 이 면이 또 옵셋이 돼요. 이렇게 이 면을 얼마로 하냐? 4mm 4mm만큼 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곡면을 만들어서 옵셋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모델링상의 면을 클릭해서 옵셋 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면은 나왔어요. 곡면. 요거야? 요거는 요 명령어 요거 찾으셔야 돼요. 곡면의
요 아이콘 명령어 찾으셔야 됩니다. 공명 옵셋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어요. 아홉 번째.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명 옵셋이 완성이 되면은 다시 이제 바닥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상의 그 뭐죠? 다이아몬드 형상이 필요한 건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사각형 그리기 있죠? 사각형 그리기에 세 점 중심 사각형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주셔야겠죠? 수평, 수직. 그 다음 치수 기입해 주시고 치수는 가로가 12mm. 그 다음에 세로가 세로가 얼마예요? 18인가요? 18.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거. 요거는 비추천. 그리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되네. 구속이 들어가가지고 직각 구속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좀 풀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속이 들어가서 그래요. 구속을 풀어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순간 당황해가지고 구속을 안 지어서 했더니만 꼬여버렸어요. 다시 가로가 12mm, 세로가 18. 그리고 혹시 이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수를 더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9mm 넣어주시고, 그다음 혹시 얘도 6mm가 필요하면 6mm 넣어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요거. 요게 다는 아니고, 여기다 이제 원 하나 또 그려야겠죠,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은 보조선이 되겠죠? 보조선. 원의 직경은 22파이. 그리고 이 원의 중심점과 솔리드 원점은 수평이다. 그리고 거리값이 들어가야겠죠. 거리값은 이 끝에서부터 55mm 치수가 나와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30mm 치수가 나와 있네요. 잡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 주입할게요. 30mm.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시켜 줘야겠죠. 이동. 자, 보조선도 그려가지고 이동시켜 줄게요. 점을 하나 찍을까요? 점을 하나 찍고 움직이기 더 빠르겠는데. 이게 그리다가 꼬이면 이런 게 안 좋아요. 한번 다 꼬이기 시작하면은. 자, 저는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점으로써 그냥 일치시키겠습니다. 구속을 줄게요. 여기 점 하나 찍었고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일치다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처음은 요거. 요 명령어 이용하시면 돼요. 이 점을 찍어가지고 교차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교차선. 그러니까 십자선을 이렇게 그려놨으면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아까 이렇게 보조선으로 바꿔줬고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가운데 여기 완전한 점이다. 이렇게. 아이고 점이 잘 안 맞네. 이런 식으로 그 점을 가지고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필렛 먼저 줄까요? 필렛은 R2가 들어가네. 코너에 R2 정도 주시면 되겠고. 네. 마린모랑 원이랑 꼭지점이랑 그 원 중심이랑 거리값을 주면. 근데 이게 지금 요거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 세점 중심 사각형 이걸 이용하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이게 구속이 다 들어가 버려. 이게 구속이 들어가서 아까 이제 요걸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여기다가 치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마름모 꼴로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이쪽에 치수가 안 들어가요, 하나가. 그러면은 이때 뭐를 수정해야 되냐면 여기 요거 직각이지, 직각. 직각을 좀 풀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움직이거든요. 직각 구속. 평행도 풀어 줘야겠는데. 이렇게 풀어준 상태에서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하면은 훨씬 나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걸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일이 좀 꼬인 거예요, 지금. 그럼 요 점 있죠, 점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으면은요, 요거를 이제 원형 배열 해주셔가지고, 원형 스케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걸 돌려주시면 돼요. 자, 주의할 점은, 얘는 기본적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점을 요 점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총 4개로 해서 원형 패턴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솔리드 원형 패턴을 해도 되는데 솔리드 원형 패턴을 하시려면은 이거 참 판이 커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그 솔리드 원형 패턴 할 때 또 방식이 또 달라요. 그거는 그때 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제 돌출시킵니다. 돌출은 윗방향으로 길게.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곡면 자르기 들어갑니다. 곡면 자르기. 없어질 부분 방향 가르쳐 주시고 확인. 그럼 다 됐죠. 이면 숨겨 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될 거예요. 여기 그 왼쪽에 깎인 부분 있죠? 자, 그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은 120도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 원래 요거는 그 정면에서 윗면에서 스케치 작업하신 다음에 잠깐 요거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깎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 120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 15mm, 여기서부터 여기 15mm에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높이가 몇 mm? 10mm죠? 10mm.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돌출 컷 하셔도 되고, 돌출 컷. 중간 평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제 기능을 하나 배우셔야 되니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먼저 그 작업 평면을요, 늘려 주셔야 돼요. 위로 10mm만큼. 자, 바닥면의 작업 평면을 10mm만큼 올릴 겁니다.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을 거예요. 컨트롤 8번.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시는데 치수는 여기서부터 거리감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몇 mm냐면 15mm.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커팅을 하시면 되는데, 커팅 하실 때 마찬가지 얘도 9배를 주시면은 상관없어요. 9배 주시고 30도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줘도 이렇게 커팅 하셔도 상관없고, 이 방식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커팅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던 평상시대로 커팅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면에다가 이제 각도를 줄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이렇게 깎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30도, 그러니까 120도의 각도를 줄 건데, 각도 주는 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전 시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9배라고 해서, 오늘 배웠던 구멍 가공 마법사 왼쪽에 있는 거예요, 9배. 이 9배 명령어를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기준면,
기준면 잡아주시는데 기준면 여기가 되겠죠. 요게 기준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배가 들어갈 면 두 번째 걸 선택해 주시면 이제 9배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30도.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화살표 보이죠. 이 화살표가 그 각도 주는 방향을 뜻해요. 이 화살표는 이 면으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화살표 바뀌죠. 뒤집히면 이렇게 면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놓고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각도가 들어가요. 이런 각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을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들어가는 거겠죠. 거꾸로 이렇게 해서 9배면을 주시는 거.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그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기 원기둥 하나 있죠. 원기둥. 이 원기둥에 9배면이 하나 들어가요. 몇 도가 들어가냐면 105도가 들어가죠. 그 105도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여기에 이제 솔리드 5 주시면 여기 끝난 거예요. 지금 작업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기 원기둥, 여기도 이제 9배면을 또 줘야 되거든요. 9배면 주는 것도 한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얘는 받침대를 그냥 만들어 놓고 할까요? 받침대 먼저 만들어 놓고 하자.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받침대 먼저 만들겠습니다. 받침대 스케치, 요거 바닥면 스케치.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전체 사이즈는 110, 그 다음 높이는 80, 그 다음에 가운데 기준으로 40, 그 다음에 요 끝점? 요 끝점하고 요 거리가, 끝점이 안 잡히네요. 다시. 끝점과 끝점 잡았어요. 거리가 여기가 얼마냐면 19mm죠. 15mm. 15mm. 이렇게 해서 돌출시켜 주시고, 돌출은 바닥으로 10mm.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튀어나온 원기둥 있잖아요. 반구 형상의 원기둥. 요거를 이제 그릴 건데,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으로 해서 얘를 옮깁니다. 옆으로 몇 미리 옮기시면 10mm만 옮기시면 되네요. 10mm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작업면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기를 스케치 잡을 수 있겠죠. 스케치 잡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원을 하나 그려 주시면 돼요. 원 하나 그려 주시고, 얘가 파이가 얼마냐면 16파이네요 16파이 하나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합니다. 돌출은 곡면까지 해서 요 면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원이지만 이게 합치기가 되게 해가지고 반구 형상이, 그러니까 반 원호 형상이 이제 완성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다시 9배라는 이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기준면 바닥면 잡고, 그 다음 9배면 선택해 주시고, 각도는 몇 도냐면 105도니까 15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9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델링의 또 조건 다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지시고, 이제 솔리드 이제 필렛만 주시면 돼요. 솔리드 필렛은 어렵지 않으시니까 차근히 도면 봐가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3mm만큼 여기 모델링 들어가네요. 3mm. 그리고 나머지는 다 R1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R1. 그래서 R1.
요렇게 해서 마무리. 다 됐죠? 다 됐으면은 요거 저장하시고 컨트롤 S. 색깔 먼저 입히시고요. 색깔 입히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어우, 모델링 여러분 되게 많이 했네요. 지금 47개까지 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영상 다 촬영됐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서 보시고요.